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마주하는 그 얼굴이 정말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가면일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행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부모가 원하는 모습,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 친구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정작 진짜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마치 연극 무대 위에서 평생 남의 대본을 읽으며 살아가는 배우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융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자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를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단순히 자신만의 특색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통합된 인간으로 성장하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경쟁이 치열하고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도 모호하고 행복의 정의도 애매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고 속삭이고 광고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무언가를 사라고 유혹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현대의 혼란은 우리가 집단 무의식의 힘에 압도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고유한 목소리를 잃고 군중의 소음에 휩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의 기회가 시작됩니다. 혼란과 고통은 종종 성장과 깨달음의 전령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의 정신이 두 개의 큰 영역으로 나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의식적인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적인 자아만을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롭게 통합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 과정의 핵심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숨겨왔던 어두운 면들과 마주해야 하고 오랫동안 믿어왔던 신념들을 의문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도 없고 가짜 성공을 좇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공허함이나 불안감 혹은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가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만의 독특하고 소중한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은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철학이자 지혜입니다. 이 이론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떠나볼까요? 진정한 자신을 찾고 의미 있는 삶의 가치를 창조하는 이 특별한 여행을 말입니다.
칼 융이 제시한 개성화 과정은 인간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완성된 인격체로 성장하는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성격의 어두운 면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고 선량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질투심, 분노, 욕심,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림자를 부정하고 억압할수록 그것은 더욱 강력해져서 우리의 행동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거나 자신도 모르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림자와의 만남은 종종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해왔던 자신의 모습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진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융은 이를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통합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림자와 마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특히 짜증나거나 화가 나는 특성들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특성들이 바로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투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타인을 보고 유독 화가 난다면 그것은 자신 안에도 이기적인 면이 있지만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도덕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잘 통제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에너지를 불의에 맞서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완벽함과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그림자를 인정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좋은 사람이 되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억압이 오히려 우리의 정신건강과 인간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융의 이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의 다음 단계는 바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남성에게는 여성적인 면인 아니마가, 모든 여성에게는 남성적인 면인 아니무스가 존재합니다. 이는 생물학적 성별과는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양성성을 말합니다. 남성이 자신의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면을 받아들이고 여성이 자신의 논리적이고 주장하는 면을 인정할 때 더욱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역할과 기대에 맞추려 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반대편 성별의 특성을 억압하게 됩니다. 남성은 강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여성은 순종적이고 배려심이 많아야 한다는 기대에 부응하려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억누르게 됩니다. 이러한 억압은 개인의 성장을 저해하고 진정한 자아 실현을 방해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원형들과의 만남입니다. 원형이란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심리적 패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원형 아버지, 원형 현자, 원형 영웅 원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형들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깊은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 의식적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원형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그것들과 건전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원형의 긍정적인 측면은 양육과 보호,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징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은 과잉보호나 질식시키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형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원형 중 하나는 효도와 관련된 부모 원형입니다. 전통적으로 부모에 대한 존경과 순종이 강조되어 왔는데 이것이 때로는 개인의 자율성과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건강한 개성화를 위해서는 부모 원형의 긍정적인 측면은 받아들이되 그것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실현 또는 자기 완성입니다. 융은 이를 셀프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셀프는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한 완전한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셀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지만 평생에 걸친 개성화 과정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셀프의 실현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이나 성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유한 역할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더 큰 전체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융은 진정으로 개성화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의미의 발견입니다. 융은 인간이 행복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행복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만족과 충만함은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낄 때 얻어집니다. 이러한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만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융은 여기서 꿈과 상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꿈과 상징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을 주의 깊게 듣고 해석할 때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꿈 분석은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융에 따르면 꿈은 단순히 억압된 욕구의 표현이 아니라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꿈을 통해 우리는 현재 자신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나 발전시켜야 할 영역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꿈은 미래에 대한 통찰과 지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꿈을 해석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융은 획일적인 꿈 해석을 경계했고 각 개인의 고유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의 표면적인 내용보다는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상징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나타나는 동시성 현상들도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시성이란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의 일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우연히 관련된 책을 발견하거나 특정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융은 이러한 동시성 현상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과 외부 세계 사이에 의미 있는 연결을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탐구할 때
우리는 자신의 개성화 과정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창조적 표현입니다. 융 자신도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만들며 자신의 무의식을 탐구했습니다. 창조적 활동을 통해 우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면의 경험들을 형상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통찰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 표현은 반드시 예술적인 재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글쓰기, 춤, 음악, 요리, 정원, 가꾸기 등 어떤 형태든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물의 완성도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집단의 조화와 안정을 중시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창조적 표현이 때로는 이기적이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개성화는 결국 더 큰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자신의 고유한 재능과 역할을 발견하고 발휘하는 사람이야말로 사회 전체에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성화 과정은 또한 관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진실되고 깊어집니다. 가면을 벗고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속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신 진정한 연결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관계들은 변화하거나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변화하면서 더 이상 예전의 역할이나 패턴에 맞지 않는 관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아프고 어려운 경험이지만 진정한 성장과 치유를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삶의 단계에 따른 과제들입니다. 융은 인생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반은 외부 세계에서의 성취와 적응에 집중하는 시기이고 두 번째 반은 내면의 발달과 의미 탐구에 집중하는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에 적응하고 생존하며 성취를 이루는 것이 주요한 과제입니다. 학업을 마치고 직업을 구하며 가정을 꾸리는 등의 외적인 목표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가 되면서 이러한 외적 성취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진정한 개성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삶의 단계별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 내면의 탐구에만 집중하면 현실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반대로 중년 이후에도 외적 성취에만 매달리면 깊은 공허감과 무의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융은 각 시기에 맞는 적절한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성취 압박이 큰 환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외적 성취에만 집중하다가 중년의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융의 이론을 통해 이러한 중년의 위기가 사실은 더 깊은 성장과 의미 탐구로 나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고통과 위기입니다. 융은 고통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 상실, 실패, 질병과 같은 어려움들은 종종 새로운 깨달음과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이는 고통을 찬양하거나 불필요하게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할 때 그것을 단순히 불운이나 재앙으로만 보지 않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융은 상처받지 않은 치료자는 치료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와 공감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인내와 참을성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필요한 변화를 지연시키거나 진정한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고통을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보다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내적 대화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적 목소리들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대화하는 것이 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윤근 액티브 이매지네이션이라는 기법을 통해 무의식의 내용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상상을 통해 무의식의 인물들이나 상황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반복되는 꿈에 나오는 인물과 대화를 시도하거나 자신이 두려워하는 상황을 상상 속에서 마주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법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자신의 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바로 집단과 개인 사이의 균형입니다. 융은 건강한 개성화가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개성화된 사람은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통해 집단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집단의 조화와 소속감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가치는 분명히 소중하지만 때로는 개인의 고유성과 창조성을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조화는 획일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독특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달성됩니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모든 악기가 같은 소리를 내면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각 악기가 자신의 고유한 소리를 내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중요한 도전 중 하나는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완벽함은 결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완전성은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통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약점이나 한계를 부정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고 그것들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약점이나 상처는 종종 가장 큰 성장과 지혜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융은 우리의 상처가 바로 우리의 재능이 흘러나오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시간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와 즉각적인 결과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윤근 개성화를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고 보았으며 서두르거나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성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장과 변화에도 마감 시간을 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개성화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심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라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에서 또 다른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대극의 통합입니다. 우리는 보통 선과 악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같은 대립하는 것들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대극들이 실제로는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상보적인 요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선함과 악함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진정한 선함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 안의 어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욱 깊이 있고 진정한 선함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대극의 통합은 단순히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쪽 극단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그 너머에 새로운 차원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대립하는 요소들 사이에서 새로운 제3의 길을 찾아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바로 죽음과 유한성입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융은 중년 이후에 개성화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수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한한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의미 있게 살려는 동기를 얻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죽음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에 대한 건전한 성찰은 더 충실한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을 더욱 깊이 있게 살 수 있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바로 내적 권위의 개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권위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부모나 교사, 사회적 규범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개성화를 위해서는 자신만의 내적 권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적 권위란 자신의 가치관과 판단력을 믿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내적 지혜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내적 권위의 개발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통적으로 연장자나 권위자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지만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각자가 자신만의 판단력과 결정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에서 또 다른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종교적 또는 영적 차원입니다. 융은 인간에게 내재된 종교적 욕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 욕구란 특정 종교나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큰 무엇인가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적 차원의 탐구는 개성화 과정에서 깊은 의미와 방향감을 제공합니다. 자신만의 영성을 개발하는 것은 종종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융 자신도 깊은 개인적 위기를 겪으면서 영적 탐구를 통해 회복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종교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영적 갈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러한 영적 욕구를 탐구하고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종교적 형태일 필요는 없으며 자연과의 교감, 예술적 창조 명상,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처들을 치유하고 용서하는 것은 개성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와 분노에 매여 있던 에너지를 해방시켜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융근 용서가 주로 용서하는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진정한 성장과 행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용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 실수나 약점에 대해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처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비난은 성장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바로 감사와 수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불만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서는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와 현재 상황에 대한 수용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변화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정된 기반에서 성장과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융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성취와 발전을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현재에 만족하거나 감사하는 것이 나태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감사와 수용은 더 큰 성취와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바로 놀이와 유머의 역할입니다. 융은 너무 진지하고 엄격한 태도가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때로는 가볍고 유쾌한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깊은 통찰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놀이는 우리의 창조적 에너지를 해방시키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세상을 배우듯이 어른들도 놀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들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융 자신도 돌을 쌓고 그림을 그리며 놀이를 통해 자신의 무의식을 탐구했습니다. 유머 역시 중요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자신의 문제나 약점에 대해 건전한 유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것들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리감은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바로 사랑과 관계입니다. 융은 진정한 사랑이 두 개의 완전한 개체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즉, 자신을 충분히 알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존적인 관계는 종종 갈등과 실망을 가져옵니다. 반면에 개성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완전성을 발견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사랑과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립성과 연결성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두 사람이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깊이 연결될 때 달성됩니다. 융은 이러한 관계를 두 개의 원이 겹치는 것에 비유했는데 각자의 독특함을 유지하면서도 공통된 영역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또 다른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직관의 개발입니다. 현대사회는 논리와 이성을 중시하지만 융은 직관 역시 중요한 인식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직관은 의식적인 분석과 추론을 거치지 않고도 전체적인 통찰을 얻는 능력입니다.
많은 중요한 발견과 창조는 직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의 영감, 예술가들의 창조적 순간, 일상에서의 중요한 결정들이 종종 직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융근 개성화 과정에서 이러한 직관적 능력을 개발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관을 개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침묵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정보와 자극에 노출된 현대인들에게는 조용히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 산책, 자연과의 교감 등을 통해 우리는 직관적 지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바로 균형의 중요성입니다. 윤근 건강한 개성화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모든 면에서 중간 지점을 택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유연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때로는 강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부드러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성화된 사람은 이러한 다양한 면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근면과 성취를 중시해온 문화에서 이제는 개인의 행복과 웰빙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균형은 단순히 시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바로 변화에 대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전한 현상 유지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융근 변화가 생명의 본질이며 개성화는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의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무작정 변화를 추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필요한 변화는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지켜야 할 가치들은 유지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혼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외부의 변화는 내적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능력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또 다른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정체성의 유연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고정된 역할이나 특성으로 규정합니다.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야. 나는 창조적이지 못해. 나는 수학을 못해. 같은 식으로 자신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 모두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른 면들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유연성은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합니다. 평생 한 가지 직업을 갖던 시대에서 여러 번 진로를 바꾸는 시대로 변화했고, 이에 따라 우리는 더욱 다양한 역할과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바로 집중과 확산의 균형입니다. 깊은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경험과 관심사를 통해 폭넓은 인간성을 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융 자신이 정신의학자이면서 동시에 철학자, 종교학자, 인류학자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전문화와 세분화가 진행되면서 각자의 좁은 영역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개성화를 위해서는 자신의 전문 영역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관심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바로 봉사와 기여입니다. 진정으로 개성화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와 인류 전체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는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열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재능과 역할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기여는 거창한 형태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에서 또 다른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동조성과 차별성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동조성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독특함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동조적이면 개성을 잃게 되고 너무 차별적이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동조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튀지 않기, 남들과 다르지 않기가 미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개성화의 관점에서 보면 적절한 차별성도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항을 위한 반항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바로 나이와 성숙에 대한 관점입니다. 융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과 진정한 성숙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고 자신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젊음과 새로움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각 인생 단계마다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중년과 노년기에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깊이 있는 지혜와 평온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또 다른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모순의 수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관성과 논리성을 추구하지만 실제 삶은 모순과 역설로 가득합니다. 융은 이러한 모순들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이 성숙의 표시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동시에 독립적이면서도 의존적이고 강하면서도 약하며 이성적이면서도 감정적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면들을 부정하거나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들이 모두 자신의 일부임을 인정할 때 더욱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바로 문화와 개인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특정한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나며 그 문화의 가치관과 신념들을 내재화합니다. 하지만 개성화 과정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조건화를 의식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에게 진정으로